네, 이세돌 구단의 흑번인데요. 이세돌 구단은 평소에 이제 두던 포석, 좀 소목을 많이 선호를 하죠. 강동윤 구단과 이세돌 구단, 기풍을 좀 비교를 해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강동윤 구단 쪽이 이세돌 구단보다는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이 있긴 한데 네. 특히 강동윤 구단은 100번일 때 좀 두텁다는 느낌이 있고 이세돌 구단은 흑번일 때 좀 두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선수의 이미지와는 달리 좀 두터움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 이세돌 구단의 흑번이 좀 두터움을 선호한다는 것은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흑번일 때 지금 실전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저렇게 소목을 둔 다음에 네. 바로 굳히는 그 바둑 역사상 가장 두터운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포진을 최근에 거의 매 대국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바둑이 좀 두터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형태 자체는 뭐 이세돌 구단 외에도 요새 참 많이 두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 발빠름을 장기로 하는 선수라면 저런 형태보다는 뭐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네. 그냥 중국식 이런 포석을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석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행 포석이기도 합니다. 네, 국가대표실에서 최근에 이 신예 강자들이나 혹은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포석도 바로 이 포석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포석도 뭐 변천사가 상당히 많았죠. 특히나 올해 정말 대유행을 했어요. 네, 이 포석이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5번째 대결에서 이와 똑같은 포석이 등장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 우변 쪽 형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수는 강동윤 구단의 어떤 미리 준비된 작전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수보다는 우선은 4선 쪽으로 흑 2점을 덮어 씌우고 나서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많이 사용되는 포석입니다. 네. 그런 교환 없이 바로 상변으로 갔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흑 한 점 쪽을 준동하는 데 있어서 중앙 쪽으로 마늘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2선으로 한 칸 띄어서 좌우의 백을 가르고 강하게 맞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타협 쪽으로 간다면 네. 뭐 좌변에 한 칸 정도 벌려서 백이 덮어 씌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흑 한 점 쪽을 움직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라면 2선으로 뛰는 수일까요? 일단은 이 좌우의 백도를 가른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특히 우측에 이 흑의 두터운 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력하게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이 상변으로 바로 가니까 이세돌 구단의 손도 멈췄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변 쪽을 좀 볼까요? 네, 이 포석에 대해서 이 바둑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1960년대에 유행하던 포석은 네. 그대로 호구치고 그냥 벌려서 네. 다가올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데까지가 거의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이것은 일본 바둑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 네.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포석입니다. 지금 이 포석을 둔다고 해도 뭐 서로 불만이 없는 건가요? 네, 뭐 나쁠 이유는 없죠. 네. 대신에 좀 뭐랄까요, 백이 느리다는 느낌이 있어서 최근에 이 치열함을 장기로 하는 포석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그 후에 등장한 것이 1990년대 이쪽을 붙이는 수인데 이 수는 이제 한국 바둑의 전성기가 찾아옴과 동시에 당시 대유행을 했던 그런 포석입니다. 네. 예전에 90년대 보면 이창호, 조훈현 이 사제지간에 아주 수많은 타이틀전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할 때 이렇게 도전기가 많이 치러졌거든요. 이렇게 두고 끊을 때 네. 위에서 단수를 치고 네, 나가고 네. 네, 이곳을 두고 하나 더 2선을 밀고요. 네. 늘 때
네, 그때 이렇게 두고 이쪽을 벌리는 데까지가 9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진행이고 네. 2000년대까지도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에 나온 형태가 최신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호구치고 옆으로 붙이는 수가 지난해부터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는 이 포석은 최근에 가장 많이 프로들이 선호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에 이제 이곳을 젖히고 네.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곳을 밀 때 여기를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포석이 있었고 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이세돌 구단과 이 신진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둔 적이 있죠. 이렇게 둔다면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이쪽을 밀어 올리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일단은 여기를 늘어서 참았습니다. 네. 실전은 그냥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걸쳐서 네. 세 칸 협공까지도 사실은 예상된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두고 달리는 것까지도 최근에 네. 이 형태가 나온다면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수는 사실 강도현 구단의 이 수는 아닙니다. 이 수보다는 여기를 덮어치우고 나서 흙이 밀고 네. 뒤에서 살릴 때 네, 이렇게 받을 때요.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연구한 수는 여기서 이쪽을 갖다 붙이는 수거든요. 이렇게 바로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흙이 숨 뺄 수도 있고 네. 받아줘도 좀 밋밋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애초에 유행하던 수는 이 5선으로 덮어 씌우는 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연구가 된 수가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아직은 미완성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늘면 이곳을 젖히고 네. 이 되젖힐 때 네, 그때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젖히고요. 네. 그때 이곳을 하나 끊고 나서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이제 축머리를 사용하는 이런 진행이 국가대표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진행입니다. 쉽게 뭐 마무리될 형태가 아니겠네요. 네, 뭐 아직까지도 연구가 네. 진행 중인 그런 유행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전은 이 포석을 들고 나오진 않았고요. 네. 자, 어떤 교환도 하지 않고 바로 갔어요. 네, 이쪽을 먼저 갔는데 네. 지금 흙이 이곳을 손을 빼서 백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다음에 백은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이나 이쪽을 붙여서 좀 더 강력하게 흑도를 공격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눌러서 네. 진행이 되었는데요. 밀고 귀를 살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를 하나 모자를 씌우고 마늘모까지 부분적인 형태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 조금은 독특한데요. 일단은 이곳을 두고 여기를 붙인 것은 저의 감각으로는 약간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수와 네. 이수의 교환 자체가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악수이기 때문에 붙일 거라면 한 템포 빠르게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인데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일단은 좀 손해를 보고 이곳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의 싸움을 봐야겠습니다만 저의 일감으로는 백돌이 약간은 무거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게 된다면 백은 이쪽 부분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이 자리도 젖힘을 당하면 좀 아프고요. 네. 자,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흙이 여기를 끊어서 잡는다면 강도현 구단이 지금 뭐 이쪽을 노릴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교환이 없었다면 네. 그때는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 그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어야 되죠. 네. 그때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시킨다면 어차피 흙은 지금 이곳을 단번에 틀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야 합니다. 그럴까 하면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좀 더 일감에 가까웠는데요. 굳이 이 여기를 밀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사실 물론 이 앞으로의 진행은 좀 봐야 네. 이 선택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일감으로는 백이 좀 한 템포 느리게 타게 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힘차게 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게 판을 짜나가고 있고요. 네. 상변 쪽 타계가 첫 번째 승부차입니다. 네. 자, 상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강동윤 구단이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좀 연구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변의 협공은 확실히 연구가 되어 있을 테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삼선에 붙이는 수를 하나 날짜를 두고 붙인 것은 좀 즉흥적인 감각일 텐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2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흙도 끊어 잡는 것은 기세죠. 네, 여기서 뒤로 단수 치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이미 형태가 좀 백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강도영 구단도 지금 저 돌파를 보고 이렇게 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 우측으로 꼬부려서 돌파하는 것을 둘 때에는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일자 교환이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네. 백의 그 4선 날일자 수가 없다면 지금 장면에서 흙이 화점을 꽉 있고요. 둘, 셋. 그리고 양단수를 칠 때 한 점을 포기하고 다시 덮어 씌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형태는 잘 안 되죠. 분명히 그 한 점이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교환이 어땠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 네. 부분적으로 지금 저렇게 우측으로 돌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날일자 교환을 시켰는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이 됐을 때에는 백의 돌이 뭐 엄청나게 손해죠. 지금 상변 쪽에 있는 백의 날일자와 중앙 쪽으로 힘차게 밀어간 흑돌의 교환이니까 그 교환은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이 진행은 약간 흙이 좋아 보이네요. 당장 이 두 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변 쪽의 백 두 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강동윤 구단이 붙여둔 수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 이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강도영 구단의 생각은 역시 실전에 이 돌파하는 수를 두기 위해서 네. 이 교환을 시켜둔 겁니다. 먼저 없을 때를 한번 보죠. 없다면 여기를 네. 이어서 백이 곤란합니다.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네. 언뜻 보면은 지금 흙 진영으로 돌파해 나가는데요. 흙이 그곳을 때리죠. 네. 네, 때리고 이곳을 따낼 때 이렇게 덮어 씌우면 한 점은 잡았지만 다시 제압이 되는 건가요? 이쪽을 틀어 막으면 네. 끊을 때 여기 단수 치고 한 칸 뛰면 백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백돌이 여기 있을 때는 조금 다르죠.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씌워도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와서 네. 끊을 때 그때 여기를 끊고 이을 때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돌파하는 수를 위해서 이 날일자 교환을 시켜둔 것인데 네. 이세돌 구단도 또 적절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교환을 악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전은 네,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밀어서 이쪽으로 벽이 생기니까 이 교환은 엄청나게 악수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네. 이쪽을 늘었고요. 끊으니까 하나 단수를 치고 두 점은 잡았지만 네, 이렇게 젖혀갔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흙은 여기를 밀고 싶어요. 그런데 백이 지금 여기를 네. 둔 겁니다. 엄청나게 악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길 둘 리가 절대 없죠. 여기 두는 것보다는 네. 뭐 아무 데나 둬도 득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쪽의 형태를 백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환을 시켰고 여기만 본다면 백이 좀 성공을 거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이쪽에서의 성공과 이 교환의 손해, 이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 저의 일감으로는 흙이 좀 포석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바둑이 끝났다거나 혹은 흙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초반 포석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이 적절한 반격으로 네. 흙이 좀 원하는 대로 포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강동윤 구단의 새로운 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세돌 구단의 포석이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활발해 보이고요. 네. 네, 지금 그 우상귀 쪽에 상당히 큰 끝내기가 있는데도 이세돌 구단이 받지는 않았죠. 지금 당장은 실리보다는 좌측으로 젖혀간 그 자리가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백이 끊어간 곳이 집으로 따진다면 이제 흙이 잡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한 차이인데요. 한눈에 봐도 20집은 넘습니다. 거의 25집에 육박하는 큰 자리인데 확실한 집이니까 그 자리도 굉장히 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은 그것보다도 네. 중앙 쪽 두텀이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본 거죠. (20초) 하나, 그래도 상당하네요. 셋,
우상기 넷, 쪽 굉장히 큽니다. 다섯. 그리고 지금 백이 하나만 끊어두고 나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상기에 백이 끊어둔 교환 자체가 이미 득입니다. 지금은 그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우상기를 흑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네. 이 선에 막히는 것이 선수가 돼서 그쪽 부분의 끝내기가 달라지죠. 네, 저렇게 보니까 우상기가 굉장히 크네요. 제가 흑이었다면 우상기 쪽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받기엔 늦었나요? 지금 받기에는 이미 백의 교환만으로 흑이 집으로 상당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지금 받을 바에는 아까 받는 게 낫죠. 뭐 중앙 저친수도 좋은 수라고는 하지만 당장 집으로는 몇 집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네. 좀 더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은 좀 대세 쪽을 선택을 했죠. 강도현 구단 강하게 둡니다. 여기서 흑 한 점을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버릴 이세돌 구단이 아닌데요. 우측으로 단수를 치고 백이 나갈 때 쭉 민다면 뭐 흑의 입장에서도 속 편한 그런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만 20초. 흑이 얻는 것보다 둘, 백이 얻는 것이 셋, 더 많아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은 아직 초읽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상변에서의 행마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강도윤 구단이 오늘은 좀 빠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보자면 강도윤 구단이 그래도 이세돌 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20초. 장고파에 하나, 속하는 선수이거든요. 셋, 넷, 이세돌 구단이 시간을 한번 쓰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흑 한 점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변 쪽에 흑의 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면에서의 싸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로를 맞끊고 있는 이 형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투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좌측에 있는 108점도 아직은 좀 넓다고 봐야 합니다. 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끊어두고 우선 이 좌측에 백돌이 좀 얇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부터 좀 손을 봅니다. 일리가 있네요. 저렇게 벌리고 나서 나중에 끊으면 그때는 흑이 한 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끊어두고 좌변을 향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단수를 칩니까? 지금 축은 아니거든요. 축이 안 될 때는 글쎄요. 그 다음 작전이 어떤 작전이 나올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저 단수가 약간 의아한 것은 네. 좌측에 있는 흑 두 점을 버리자니 애초에 한번 움직인 돌을 다시 버린다는 것은 조금 발상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저 두 점을 살리면서 싸우자니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방향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에 있어서 자신의 두터운 쪽으로 백돌을 몰아가야 하는데 지금 두터운 쪽에서부터 20초. 단수를 쳤기 때문에 네. 방향 자체가 좀 셋, 의심스럽긴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아홉. 수들을 좀 봐야겠군요. 네, 지금 뭐 버릴 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움직였는데요. 백이 우측으로 꼬부려 나간다면 흑의 행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하나 단수를 쳐놓고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그건 20초.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는 쳤지만 축은 안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흑이 뭐 어떤 행마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어서 백이 움직인다면 네. 그때 이곳을 한 칸을 띈다든지 하고 네. 다음에 여기를 흑이 한 칸 띄고 이쪽을 눌러 막는 것을 보고 한다면 지금 이쪽도 흑이 두터운 곳에서 싸우고 이쪽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쪽 넘어가는 것과 뭐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런 곳을 막아도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이런 곳을 한 칸을 띄면 그때 이쪽을 한 칸 띈다든지 해서 뭔가 두터운 쪽으로 몰아가고 싸우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발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기보다는 다시 몇 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초에 이 장면에서 그냥 차라리 이런 곳을 둘 걸 그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는 순간 이제는 끊으면은 뒤로 쳐서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곳을 백이 어떤 식으로 지킨다고 했을 때 아까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실전에 날일자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네. 괜히 움직이는 약점이 생겼죠. 그것만큼 약간 손해갔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백이 어차피 이곳을 둬야 하는데 미리 걸쳐둔 교환도 약간 손해갔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걸쳐서 이곳을 두고 두 칸을 벌렸을 때 깔끔하게 이 한 점을 제압을 못하는 순간에 이 걸친 수가 약간 흐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이제 이쪽을 네. 지키는 것이 나았던 것 같고요. 실전은 네, 단수 치고 이쪽을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를 늘었습니다. 지금 계속 민다면 늘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지금은 흑의 형태가 두텁다고 볼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백은 두텁고 오히려 이 흑 세 점은 좀 공중에 붕 뜬 느낌이 있습니다. 첫 출발은 흑이 좀 괜찮아 보였지만 지금 이곳을 잊지 않고 이곳을 젖힌 것이 어땠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을 지키지 않고 네. 이 걸친 수까지 두 번의 흑의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의 흐름은 광동윤 구단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아무래도 백보다는 흑이 더 신경 쓸 곳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지금 좌측에 있는 흑 세 점이 굉장히 얇아졌죠. 네, 지금 중앙 쪽을 젖혀갔는데 가운데 급소자리 한 칸을 띈다면 방금 젖힌 곳에 끊는 단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약점을 돌볼 여유가 없을 텐데요. 석점을 또 바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20초. 움직이자니 하나, 무거워서 좀 힘든 둘, 싸움이 될 것 같고 셋, 버리자니 넷, 애초에 한 다섯, 점을 버리지 않고 세 여섯, 점까지 만들어서 일곱, 버린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여덟, 네. 아홉. 약점을 지켜두는군요. 네, 버리는 쪽으로 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역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애초에 백이 끊어서 굉장히 잘 됐죠. 네, 이쪽 부분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확실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끊겼을 땐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보다는 20초. 더 작게 버릴 하나, 수도 있지 않았나요?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여섯, 그 일곱, 두 점 쪽을 여덟, 그러니까 백이 한 아홉. 점을 끊고 손 뺐을 때 그 흑 두 점을 움직이는 그 전투 방향에 있어서 역시 단수치고 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중앙 쪽으로 그냥 마늘모를 두느니만도 못한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중앙 쪽을 애초에 흑이 먼저 젖혀갔다고 하기에는 하나, 백의 둘, 집이 너무나도 많이 불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에서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네요. 강동윤 구단도 방금 전에 이 중앙 쪽 흑 세 점을 확실하게 못질을 해서 지켜둔 수가 20초.
하나, 만약 바둑이 불리하다고 느꼈거나 한다면 네. 넷, 좌기 쪽을 향할 다섯, 수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여섯, 그쪽 세 점은 일곱, 움직여봤자 여덟. 흙은 뭐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차라리 움직이게 놔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좀 중앙 쪽의 전투가 잘 됐다는 판단으로 단단하게 못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근에 들어간 실리도 꽤 크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중앙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리 걸쳐뒀던 한 점도 돌봐야 되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애초에 걸친 수로 역시 중앙을 날일자 정도로 지켰다면 확실히 좀 흙이 편해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서 그쪽을 먹어요? 아, 이건- 하나만 해둔 네. 게 이걸로도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세돌 9단 다음 발상이고 네. 지금 흐름이 분명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지금 전투를 20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이런 둘, 부분이 확실히 셋, 이세돌 9단의 넷, 장점이죠. 다섯, 여섯. 지금 우상기를 제압한 일곱, 수가 사실 여덟, 흐름으로 볼 아홉. 때는 정수로 보이지진 않습니다. 약간 다시 한눈을 판 듯한 느낌은 있는데요. 네. 뭔가 이 미묘하게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의 본능적인 승부 호흡이 나왔네요. 네. 저수는 정말 이세돌 9단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움직이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우상을 잡아놓은 수, 뭐 언뜻 보기에는 좀 갈피를 못 잡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 그 전의 상황부터 보시면요. 네. 강도현 구단이 세 점을 이렇게 날일자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세 점은 백이 다른 곳으로 제압을 하더라도 여기는 나오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의 백돌이 두텁고 흙은 뭐 홀로 지금 타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괜히 움직여서 좀 흙에 고생길이 열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일부러 키울 수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네. 강도현 구단이 그냥 이런 곳을 붙여서 이 세 점을 오히려 움직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훌륭한 작전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실전은 좀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두었고요. 이곳을 하나 붙이고, 네,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여기를 손 뺍니까? 붙일 때만 해도 당장 여기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두면 일단 집으로는 크니까요.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이곳이 22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굉장히 크긴 하죠. 네. 그러니까 확실한 22집 이곳을 두고 나서 백이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가일수로 해서 집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때 지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흙이 이곳에 3-3을 들어가서 가장 일반적인 흐름으로 갔을 때는요. 정석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젖혀 있고 네, 한 칸을 띄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두고 이곳을 제압을 했을 때 이것은 뭔가 서로 간의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흐름이 약간 안 좋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변화의 여지가 훨씬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두니까 다 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흐름이 네. 안 좋다고 보고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쪽으로 흐름을 틀어간 거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이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현 구단은 이 부분의 모양을 지키려 할 텐데 다시 이곳을 움직이면서 네. 뭔가 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수가 정수는 아닌데 이세돌 구단 다운 그런 승부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집으로 버텼으니까 실리로는 그래도 흙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자리도 실리도도 굉장히 크긴 하죠. 아까 3-3을 들어가면 흙집이 10집이 확보가 되면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만약 집으로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쪽의 변화가 서로 간에 훨씬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뒤바꾸기 위한 이세돌 구단의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이세돌 구단의 판단이 뭐 집으로 따라가겠다는 작전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었군요. 여덟. 네, 그렇죠. 아홉. 약 11년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저에게 좀 조언을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로 간에
좀 복잡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전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흐름이 된다면 네. 뭐 이세돌 구단도 셋, 바둑의 신이 아닌 이상 넷, 이 흐름을 좀 다섯.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상대도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은 쪽에서는 이런 식의 좀 알 수 없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일리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강도현 구단도 단단하게 20초. 자신의 형태를 하나, 잘 구축을 하면서 둘, 네. 공격을 셋, 가고 있고 넷, 다섯, 약간 백이 편한 여섯,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여덟,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백이 엷은 모양이 없어요. 지금 백이 이제 붙여서 끊으려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백집을 좌하기를 한 10집 정도 네. 봐준다면 좀 집만 봤을 때는 흑이 한 반면 10집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백돌이 두텁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부분은 아직은 흑의 미생이라고 봐야 되니까 역시 이 흐름은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강도현 구단이 여섯, 흑 한 점 쪽으로 뭐 일곱, 단수를 여덟, 친다든지 하면 아홉. 아예 빵따님을 주면서 네. 좌측을 돌파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강도현 구단도 지금 강하게 두기보다는 자신의 약점 쪽을 먼저 지켜두었습니다. 흑의 형태가 미생이라고는 하지만 뭐 크게 위험해 보이거나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잡힐 돌은 마지막. 아닌데요. 네. 하나, 대신에 이제 둘, 그곳을 공격하면서 셋, 백이 하변 쪽에 넷, 어떤 모양을 다섯, 좀 만들 여지가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런 곳에 붙임수가 전부 바깥쪽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에서 뭔가 삶의 여지를 확보하고자 지금 이 선을 먼저 붙였고요. 뭐 집으로도 큰 자리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 하면 원래 타계의 명수들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실리로 버티고 그 다음 타계를 갔을 때 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들로 유명한데 최근에 바둑을 보면 확실히 좀 두텁게 둔다는 느낌이 마지막. 있고 오늘 바둑에서도 하나, 그런 점이 드러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특히나 강동윤 구단은 타계를 얘기했을 때 정말 가장 먼저 거의 세 번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최근에 바둑에서는 사실 좀 극단적인 기풍은 거의 사라졌죠. 제가 KBS 바둑왕전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 80년대 혹은 90년대 이 초일류 기사들을 둘, 보면 셋,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다섯, 그런데 최근의 여섯, 기사들은 일곱, 뭐 공격도 여덟, 강하면서 수비도 강하고 아홉, 끝내기도 강하고 열, 또 포석도 대단하고 4번 남았습니다.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드디어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뭐 아까부터 마지막 초읽기였는데요. 강동윤 구단이 좀 의식적으로 초읽기를 아껴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도현 구단은 좀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오히려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 그런 20초. 스타일의 선수인데 하나, 네. 오늘은 둘,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늦게 넷, 첫 다섯, 번째 시간을 사용했다는 여섯, 것은 의도적으로 일곱, 이 이세돌 여덟, 구단의 강한 아홉. 중반력을 대비해서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초읽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강도현 구단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예전에 신예 기사이던 윤찬희 선수를 상대를 할 때 마지막. 네. 바둑 리그였나요? 강도현 구단이 중반까지 한 넷, 150수 무렵까지 다섯, 초읽기를 단 한 번도 여섯,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그러다가 여덟, 바둑을 결국 아홉. 그르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서 졌는데 그때 이제
바둑을 지고 나서 며칠 후에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네. 그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 대국에서 최근에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초읽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겨서 그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를 해서 20초. 하나, 또 그것을 좀 반성하는 의미로 네. 넷,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고 왔다 다섯,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여섯, 있습니다. 당시에 초읽기 일곱, 횟수도 여덟. 10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강도현 구단 네. 그런 일화만 봐도 좀 괴짜라고 할 수 있죠. 좀 빵따님을 주고 아예 하변 쪽을 벌려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또 한 번 손 뺀다고 하더라도 백쪽 모양의 어떤 뒷맛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공격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고 봐야 20초. 되나요? 일단 하변 하나, 쪽을 얻긴 얻었는데 네. 셋, 애초의 형태에서 넷, 본다면 약간 미흡한 다섯, 느낌도 있긴 여섯, 있습니다. 7, 8, 네, 왠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하변 쪽을 붙이고 끊어간 것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흑이 한 점을 이용해서 지금은 잘 살았죠. 네, 방금 전에 강도현 구단이 우상 쪽에 이 선을 틀어 막은 수는 네. 20초. 좀 하나, 서로 간에 양선수 둘, 끝내기이긴 한데 셋, 백이 틀어 막는 넷, 것은 확실한 다섯, 선수는 아닙니다. 여섯, 실전에서도 흑이 여덟, 받아주질 않았고요. 아홉. 물론 두 점을 잡는 수 자체가 크긴 하죠. 대략 한 12집, 11집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 바둑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닌데 그 정도의 가치는 많이 남아있지 마지막. 않나요? 하나, 둘, 지금 셋, 하변 쪽의 모양이 다섯,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겠고 여섯, 중앙을 일곱, 그래서 여덟, 건드려 보는 것도 아홉. 뭐 일리가 있고요. 지금 부진수는 재밌네요. 무슨 뜻인가요? 우변이 뭐 엷은 형태도 아니고요. 자, 이제 뭐 끝내기 단계로 접어든 형태로 보였는데 이세돌 구단의 붙임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네. 뜻이죠? 일단 이 수는 한눈에 봐서는 어떤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런 곳에 붙이는 것이 부분적인 맥점이긴 합니다. 이런 곳을 붙이면 백은 거의 늘어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자리가 선수죠. 그러니까 흑돌이 이쪽에 다 있다면 이 백돌을 삭감가하는 데 있어서 좀 느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두더라도 약간의 응원군이 이제 중앙 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는 삭감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변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침입하는 것이 좀 시급한 자리로 느껴지는데 네. 그쪽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곳을 붙여서 실전에도 이쪽을 늘었죠. 이 교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젖히면 이렇게 되젖혀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졌는데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일단은 그냥 쉽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일감은 사실 좀 반발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네. 강도현 구단 형세를 좀 낙관하나요? 어떤 리듬도 주지 않겠다는 뜻일 텐데요. 네, 지금 그러자 이쪽을 젖히고 여기를 아마 이어가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전 호구 쳤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형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한 18집 정도 나고요. 20, 22, 30, 40, 50, 62집에 지금 이쪽 부분을 셀 때는 백이 잡으면 백집이 5집이 늘어나고요. 흑이 잡으면 흑이 이쪽이 늘어나죠. 그럼 흑집은 여기서부터만 세주면 되겠습니다. 흑집은 한 70집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으로는 흑이 앞서고 있는데 작은 차이네요. 네, 흑이 집으로 조금 앞서고 있고 네.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흑보다는 백의 발전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네, 바둑 자체는 좀 미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네요. 이렇게 본다면 역시 백의 좋았던 흐름을 뒤바꾼 것은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백의 공격을 무위로 돌린 이 작전이 좀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은 좀 긴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단수를 쳤죠. 네, 그러자 지금 이곳을 한 칸을 띄었습니다.
지금 하변 쪽의 형태가 어떻게 정돈되는지와 또 하나의 변수는 나중에 이세돌 구단이 이쪽 붙이는 뒷맛을 노렸을 때 지금 차단을 하기에는 늘어서 약간 뒷맛이 네.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도 이 교환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당장은 지금 끊었을 때 이렇게 두면 수는 나지 않는데 네. 이쪽을 내리고 붙일 때 지금 끊는 것도 선수고 이런 부분 다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하변 쪽에 어떤 침입을 했을 때에도 좀 연관이 있고 지금 이쪽과 이쪽을 엮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그것이 이 바둑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이세돌 구단이 계속 중앙 쪽으로 돌이 두텁게 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는 백이 좀 두터움을 갖고 있는 형태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흙이 노릴 부분들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강도영 구단은 여기를 단수 치면서 이제 집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췄고요. 네. 이 바둑은 좀 미세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은 바둑입니다. 우변과 하변이 모두 정리가 돼봐야 셋. 알겠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곳을 한 점을 살린 것이 흑도를 공격하는 의미도 있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저렇게 한 점을 살리니까 네. 애초에 저하기의 단수 친 곳과 연관이 되어서 흑의 형태가 네. 좀 괴로워요. 당장 받아둬야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수도 재밌죠. 어차피 지금 좌하기 쪽은 흑이 패를 통해서 네. 살고자 하는 수단이 있고 지금 붙인 저 흑도를 차단하기에는 잡혀있는 흑 한 점 쪽을 이용해서 단수치고 돌파했을 때 20초. 백의 형태가 하나. 좋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의 입장에선 상당히 까다로운 수인데요. 네. 그래도 강하게 둔다면 젖혀서 차단을 하고 좌하기 쪽 패 공방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전에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그래도 약간 흙이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형태로 보여집니다. 아직은요. 네. 그래서 강도현 구단도 방금 전에 하나, 흙의 붙임수에 둘,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참아두는 쪽으로 다섯, 좀 선택을 한 여섯. 것 같고요. 일단 저 패는 흙이 졌을 때는 전체 흙돌의 이 생사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담되는 패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저 패를 진다고 해도 어떤 큰 피해를 입는 20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확실히 저 셋, 패조차도 넷, 이세돌 구단이 좀 다섯, 부담되는 패 여섯, 공방입니다. 일곱, 여덟. 지금 집으로 큰 차이가 아홉.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곳을 통해서 백이 조금씩 이득을 보다 보면 네. 지금의 흐름은 강도현 구단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선 이런 패들이 또 정리를 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묘한 곳에 팩감인 듯 좀 애매한 곳을 두었는데요. 일단은 받았죠. 이세돌 구단도 그만큼 지금은 흑도를 살리기만 해서 되는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웬만한 것은 다 받아주면서 좀 버텨가고 있습니다. (20초) 아, 바로 찌르네요. 이것은 흙이 받는 순간에 그 받는 모양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받지 않는다면요? 일단 패를 해소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강동윤 구단이 패를 따낼 수 있는 차례인데도 그쪽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받아달라는 뜻이었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네. 돌이켜보면 지금 여기를 두고 이쪽을 찌르니까 해소를 했잖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는 교환을 한 순간에는 이미 따내기에는 이쪽 부근에 뭐 끊어서 팩감을 써온다든지 혹은 팩감보다는 좀 이 탈출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뒀을 때 원래는 이곳은 끊으면 그냥 따내야 흑의 형태가 좀 더 행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미리 이 교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따내는 것은 단수 치는 순간에 이수와 이수가 대약수 교환이 돼서 네. 행마가 이제 나가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그 순간에 흑의 형태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면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곳을 둘 때는 이미 여기를 찌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전 진행을 봤을 때는 일단 이 형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패이고 네. 백은 거의 꽃놀이 패성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패감이 있거든요. 일단은 패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네. 팩감을 계속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곳에 찝는 것도 팩감이죠. 이쪽으로 받으면 이쪽 막는 것이 있고 이쪽으로 이으면 뭐 이 교환 자체가 손해도 아닙니다. 손해가 아닌 팩감이 지금 하나, 이곳에 또 하나 있죠. 둘, 셋. 세 개는 확실하게 손해가 아닌 팩감인데 네. 지금 앞서 이런 교환도 사실 흑의 입장에서 약간 좀 아까운 교환이긴 해요. 원래는 백이 이런 곳을 들여다보면 이으면서 이수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곳을 팩감으로 사용하면서 이제는 들여다보아도 이을 때 아무런 뒷맛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악수 팩감을 받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도 좀 타협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실전인 이쪽을 먼저 건드렸고요. 네. 여기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여기서 있고 타협이 되니까 네. 좀 중앙 쪽에서 분명 백이 이득을 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곳의 이득은 반대쪽이 막혀 있지 않다면 확실한 이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끊어왔죠? 네. 네, 역시 이쪽 삭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갔을 때 일단 이 부분에서 집으로 피해를 본 것을 보면 흑집이 한 3집 정도 늘어났고 백집이 한 5집은 깨졌습니다. 그럼 8집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8집 손해를 보고 8집 이득을 봤다고 해도 패가 없어진 만큼 지금 손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 삭감 온 흑 한 점을 잡지 못하면 이쪽 부분도 제압했다고 보긴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 두 점도 아직까지는 반반 권리로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강동윤 구단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애초에 이렇게 두려고 이 패를 걸어간 것은 아니었을 텐데 네. 강동윤 구단이 좀 형세를 낙관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 실전인 뭐 그래도 중앙은 조금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미 여기서 손해를 봤고요. 네, 손해를 봤고 그리고 네. 애초에 이 패를 통해서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타협이 조금 느슨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바로 여기를 붙여갔네요. 네, 고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상당히 네. 궁금했던 자리인데 일단 여기를 늘었을 때 좀 봐야겠는데요. 흑의 마지막 노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늘었을 때 지금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젖히면 그때 이렇게 올라서면서 네. 양쪽을 맛보기로 보면은 일단 수가 크게 납니다. 이런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수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3점을 버리면서 바깥쪽을 조여 붙이면 이미 좀 득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당하긴 당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수에 대해서 응수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자, 강동윤 구단도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 이세돌 네. 구단이 어쨌든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쪽 부분의 타겟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투가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좌합에는 이세돌 구단이 대가 없이 해결을 한 셈이고요. 네. 자, 우변이 다시 승부처가 됐습니다. 지금 우변 부침수에 대해서 강도윤 구단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지금은 서로 반발하는 진행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강도윤 구단은 네. 우변 쪽을 포기하더라도 하중앙에 마지막. 백의 모양을 넓혀간다면 이제 승산이 있다는 셋. 그런 판단일 텐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묘한 타이밍에 또. 네. 국면이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저 붙인 수는 100이 나올 때 붙였기 때문에 좀 더 붙이는 수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일 때 원래는 이제 젖혀서 흙 한 점을 잡고자 했을 때 흙의 붙임수가 20초.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셋, 한 점을 잡고자 한다면 넷, 끊는 순간에 애초에 다섯, 마늘모 같던 100 한 여섯, 점이 조금은 일곱,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붙인 겁니다. 자, 우변인 우변대로, 하중항은 하중항대로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 지금 붙이고 끊어갔을 때 애초에 흙 한 점을 가르고 나갔던 4선에 있는 100 한 점은 조금 위치가 어색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강도현 구단이 바둑을 좀 낙관하면서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둑이 복잡해지면 백의 입장에서는 20초. 그리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둘, 셋, 계속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다섯, 강도현 구단에게 여섯, 그렇게 일곱, 정리 못하도록 이세돌 구단이 여덟,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아홉. 여기서 이 선을 호구로 막는 것은 네. 흑의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지금 위쪽에서 2점 단수를 당한다면 흑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간의 급소였고요. 네.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저렇게 꼬부린 수가 네. 아주 미묘하면서 좋은 수네요. 이 20초. 하나, 하변 쪽 둘, 뭐 서로 간에 셋, 어렵습니다. 강동윤 넷, 구단도 지금 고민을 다섯,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꼬부린 네. 수가 왜 좋은 수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한 방을 당하는 순간에 흙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흙 한 점을 움직이려고 했다면 이쪽을 늘거나 단수쳐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 우측을 쭉 돌파를 해서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호구 친다면 여기를 백이 있는 것과 이 우하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도 흙이 곤란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놓는 순간에 실전처럼 단수를 치면 이번에는 백이 마음 놓고 여기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전에 가만히 꼬부린 것은 이쪽을 이으면 이쪽에서 수를 내고 네. 이쪽으로 늘면 이렇게 호구 쳐서 막는 것이 기분이 좋고 또 이쪽으로 최대한 버텨간다면 그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네, 이렇게 나와서 네. 단번에 이건 큰 수가 나겠죠? 이쪽에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 친다면 네. 나갈 때 이 교환만으로 지금 단수 칠 때 있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이으면 크게 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교환도 네. 하지 않고 여기를 꼬부리니까 백이 어떤 식으로 응수해도 모양이 좀 무너지게 만드는 백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전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흙이 여기를 끊고 단수 쳤는데 백이 여기를 안 빠지고 지금 여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한 좋은 수죠. 네. 그리고 또 우변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강동윤 구단도 물론 우변이 당한 만큼 지금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 백이 좀 우세했던 국면에서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좀 손해를 보고 있고요. 판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뭐 하중앙 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 승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네. 그쪽 부분은 아직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서 상당한 집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쪽은 어쨌든 백이고요. 우변이 상당히 많이 깨졌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쪽을 받지 않으면 당장 102점이 장문 시움을 당해서 잡히기 때문에
받아두었습니다. 일단 우변에서의 손해는 너무 큰데요. 확실히 하변 쪽에서 백이 집으로 득본 것보다는 우변 쪽에 깨진 것이 눈에 먼저 하나, 들어오죠. 둘, 셋, 그리고 아직까지 백의 형태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강도윤 구단이 저 흙 2점을 잡으면서 정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2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애초에 흙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봤던 그 중앙 쪽의 모양이 확실히 좀 많이 깨졌고요. 역시 돌이켜보면 좌아기 쪽의 패를 너무 쉽게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가 되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에서 특별히 얻어낸 게 없는데요. 지금 2점을 잡으면서 한 5집 정도는 늘어나겠습니다만 네. 좌측의 모양이 거의 흙이 연결이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자, 하변 쪽에서 집으로 좀 득을 받고 우변이 좀 깨졌는데요. 네, 지금 강도윤 구단도 그냥 2점을 잡으면 이 선에 백이 는 자리로 흙이 호구 쳐서 막는 역끝내기가 워낙 크니까 그 교환을 미리 해둔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집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집으로 미세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흙이 상당히 득을 본 것처럼 보였는데 꼭 그렇지가 않군요. 네, 집으로 미세해 보이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중앙 쪽에 흙이 두터워졌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이 선을 껴붙여 갑니다. 저수가 통한다면 네. 흙이 오히려 집이 많습니다. 저수가 통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냥 일선을 젖히는 정도로 봤을 때 집 셋, 형태가 넷, 서로 비슷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선 붙인 수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그럴듯한 이세돌 구단의 맥점이 나왔네요. 강동윤 구단도 바로 응수를 못하고 시간을 한번 벌었는데요. 자, 이쪽을 백이 버틸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이곳을 보니까 지금 호구 치는 것은 뭐 언제든지 백의 교환이 가능한 자리였고요. 네. 이쪽 수를 보기 전에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10, 20, 25, 30, 40, 44, 50, 53집에 54, 61. 만약 이곳이 없다고 본다면 흙이 여기를 막았겠죠? 69, 70. 흙집이 한 78집 정도 납니다. 100은 10집에 30, 32, 34, 40, 50, 60, 62, 64, 66. 네. 지금 66대 78. 집으로 약간 여기를 막았을 때 앞서는데 그때는 중앙 쪽을 백이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부분에 약간은 그래도 흙이 연결하면서 좀 손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집만 본다 하면 뭐 흙이 약간 앞서거나 미세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집이 난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계산은 여기를 일선에 젖히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이제 그와 같은 계산이 가능하고요. 네. 이 수가 통한다면 집 계산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지금 강도윤 구단이 계속 다른 곳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차단하는 것을 보시죠. 네. 여기를 차단을 하면 흙이 여기를 끼어갑니다. 언뜻 보면 백이 여기를 끊어도 이 한 점 제압이 가능하고 이쪽 끊어도 한 점의 제압이 가능한데 이 형태에는 반대로 백이 곤란합니다. 네.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이미 백집이었던 곳에서 한 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죠. 중앙도 2점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둔다면 반대쪽을 끊고 네. 이렇게 버티는 수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쪽을 밀고 올라왔을 때 네.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을 봐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백의 형태가 좀 곤란합니다. 우선 이쪽 부분을 밀고 이렇게 젖혀서 수상전을 간다고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패죠. 여기 단수 치면 패입니다. 수가 늘어나질 않는군요. 네. 그리고 네. 자체로도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나오면 백의 한 수는 늘릴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끊었을 때 흑도 세수고 백도 세수인데 여기를 붙여서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곳에서 강도현 구단이 강하게 버티는 것은 좀 곤란해 보이고요. 네. 강도현 구단도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일기흑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연장체 겸해서 네. 중앙 쪽을 건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붙인 수에 대해서 실전은 여기를 젖혔고요. 나가니까 지금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수는 뭔가요? 아까 같은 수상전 형태가 됐을 때 도움이 될까요? 뭔가 그런 것을 네.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한번 보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네. 여기를 두고 이으면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모양인데요. 네, 지금 계속 나왔을 때 네. 이때 이걸 노리는 거긴 하네요. 어차피 아까 막았을 때 수상전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나가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호구 쳐서 이 흑돌을 끊으러 갔을 때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교환을 미리 시켜둔 거네요. 이 교환이 없으면 당장 한 점이 잡히면서 이 백돌이 다 잡히니까 미리 교환을 시키고 지금 일선을 내려선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 역시 끊어갔습니다. 그 중에 흙이 비틀 만한 수순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네. 이세돌 구단이 끼었다는 것은 강동윤 구단과 전혀 다른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서로 필연이라고 본다면 잡고 네. 여기를 두고 지금 이곳은 둬야죠. 나가고. 뭐 여기도 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이때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요? 여기를 두면 네, 이렇게 끊어지긴 하는데 그때 여기를 끊고 재차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으로 갔을 때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단수는 악수는 아니겠죠? 단수가 교환이 되고 네. 그렇네요. 지금 백이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 쳐서 연결을 하면 여기를 끊을 때 양쪽을 모두 방비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어도 결국 수가 안 늘어나요. 나가는 순간 지금 네. 단수가 돼서 바로 촉촉수입니다. 그렇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 수가 여기를 따내서 지금 이쪽에 밀고 넘어가는 것과 이쪽을 호구로 받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하는 것이 최고의 버팀이 될 텐데 네. 여기를 끊으면요. 단수를 치면 네, 받아서 네, 지금 백이 잘 안 되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아까처럼 쭉 밀고 나와서 끊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흙이 중간에 비틀 수가 있군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강도현 구단 치명적인데요. 지금 게다가 따낼 때 이쪽을 찝는 게 더 좋네요. 이쪽을 찝고 네. 받을 때 이렇게 끊어가면 깔끔하네요. 그럼 항상 이 단수가 흙의 권리라고 본다면 지금 이곳은 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도현 구단 권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집으로도 이제는 뭐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네. 이쪽에서 서로 끝장 승부인 것이 이세돌 구단도 이곳이 흑돌이 잡힌다면 지금 한 10집 정도 손해를 본 것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흑돌을 잡지 못하는 순간 여기는 백돌이 다 잡힙니다. 네. 지금은 백진영에서 완벽하게 수가 났네요. 이세돌 구단의 무시무시한 노림이 네. 지금 한방 승부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이세돌 구단이 다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앙을 붙였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읽지 않고서는 실전처럼 둘 수가 없었죠. 네. 지금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수죠. 이렇게 뛰었을 때는 백이 미리 해둔 교환이 도움을 못 줍니다. 네.
한 칸 우측으로 흙이 밀어 올라왔을 때 그때 호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강도현 구단이 중앙에 교환을 시켜둔 것인데 20초. 이렇게 형태가 나오니까 이것은 둘, 전혀 셋, 도움이 안 되고 백이 잡혔습니다. 다섯, 이세돌 구단 여섯, 대단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뭐 강도현 구단 입장에서는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나마의 길을 모색한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선에 두어서 2선에 있는 흙 한 점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선 넘어가는 것과 흑도를 끊는 것을 봐야 하는데 그 순간 이미 집으로 너무나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20초. 승부는 하나, 네, 둘, 어차피 흙이 좋은 셋,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어차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끊어갔는데요. 이건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백이 다 잡히는 그림이었죠. 네, 이세돌 구단의 무서운 수일기에 지금 강도현 구단이 네.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수순을 이어가고는 하나, 있지만 둘, 의미가 없어요. 네. 방법이 넷. 없습니다. 지금 백이 확실한 집이라고 봤던 자리에서 그것도 백이 위쪽에 흙 두 점을 따내고 있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보여졌던 백의 보가에서 네. 오히려 작은 빈틈을 이세돌 구단이 찔러 들어가니까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착실하게 만들어 놓은 우변 형태였는데 네. 20초. 이렇게 다 하나, 지워지는데요. 둘, 셋, 이세돌 넷, 구단의 중반 수익기 다섯, 무섬이 바로 이런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네, 마지막 지금 상대가 뭐 수익입니다. 그저 그런 상대가 아니라 네. 강동현 구단은 2016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세계 타이틀 홀더거든요. 그런 강도현 구단을 상대로 아주 작은 빈틈에서 시작해서 모조리 다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읽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네. 길이 없어요. 하나, 지금 둘, 확실하게 셋, 백이 걸렸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강동윤 구단도 뭐 지금은 완벽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일단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네. 일단 집으로 손해를 받고 일선에 마늘모를 가도 지금 패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의 실패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그래도 이런 승부로 갔어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당장 바둑이 끝나지 않을 뿐이지 백이 불리한 건 분명하고요. 네, 마지막 순간엔 백이 불리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이겼지만 본인이 좀 후회가 됐던 장면을 짚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의 강도현 구단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역시 이 저하기 쪽의 패 부분이었는데 네. 그쪽 패를 이용해서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면 이 바둑은 강도현 구단 쪽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해? 이걸로 지키는 거는 나쁘지. 강도현 구단이 좀 우세했던 순간이 많았던 한 판인데 마지막에 역시 이세돌 구단의 중반력은 대단합니다. 두 선수가 빠르게 전체적인 승부처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국면이 뒤집히는 그런 전투는 없었지만 미묘한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진 바둑이었는데요. 따내니까 집으로. 네, 이세돌 구단, 강동윤 구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34기에) 이어서 연이은 결승 진출인데요. 강도현 구단도 KBS 바둑왕전 준우승 경험이 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4강에서 진격이 막혔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 이세돌 구단 만나보고 오시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 못한 수가 있어서 계속 줄곧 좋지가 않았는데요. 강동윤 구단이 아무래도 약간은 낙관하다 보니 좀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갔는데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착각이 있어서 거기서는 뭐 좀 제가 아무래도 바둑이 사실상 끝났죠. 그렇게 돼서 금방 뭐 도를 거두기도 했고요. 아마 올해 두어지는 시합 중에 마지막 시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승전 올라와서 그나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처음이랑 마지막 그런 대국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대국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그런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시종일관 치열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역시 이세돌은 이세돌이네요. 네, 이 내용면에 있어서 이세돌 구단이 분명 끌려갔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누구나 이세돌 구단을 평가할 때 이 선수에게 한 판 이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아주 작은 빈틈을 계속해서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강동윤 구단이 그 작은 빈틈을 허용을 했고 이세돌 구단의 역전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선착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 이세돌 구단의 결승 상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 나연 선수 하면은 굉장히 두터움을 장기로 하는 선수인데 이영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기풍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좀 진중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세돌 구단과는 굉장히 다른 기풍이기 때문에 결승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준결승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